사회편 볼게요. 사회편 첫 번째는 신분제도 이야기입니다. 신분제도. 우리 조선 신분제도 어떻게 들었어요? 맨 처음에 여기 들었죠. 원래 양인과 뭐로 나눠져 있다? 천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신분제를 뭐라 불렀어요? 양천지를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시간 이름에 따라서 이 양인 속에 분화가 생긴다고 그랬죠. 특히 이 양인 속에서 다 같은 양인도 아니더라. 양반과 누구요? 상문이 구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중인도 있고, 중인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던 천민, 노비도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뭐예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 양반과, 얘는 얼마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건 원래부터 있는 거고. 상민의 구분이죠. 양인도 일반 양민과 양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구분이 생겼다고.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나요? 반상제라고. 그죠? 한 글자에서 반상제를 부른다 했잖아요. 잠깐, 우리 경국대는 언제 만든다 했지? 그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왕으로 치면 성종 때, 반번에 경국대죠. 맞아, 이때 만들어진 거라니까.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쓰인 게 경국대전이니까. 그럼 경국대 바탕이 된 신분제는 뭐야? 여기잖아. 양천제라니까. 그래서 법제적 신분제가 말하면 뭐라고요? 그게 양천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권리무관계를 다 모르는 거야. 양천으로 들었다니까요. 고려도 그래서 어째 양천으로 들었잖아요, 실제로. 요즘 내용이 좀 바뀐 얘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아무튼 법제적 신분제 양인과 천인인데, 하자면 이제 변해가는 이 반상,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들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잠깐만 볼게요. 법으로는 권리무관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들의 모습도 잠깐 보자고요. 자, 양반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양반이를 볼까요? 반이 몇 개란 이야기야? 말 그대로 양반이잖아요. 반이 몇 개? 두 개란 이야기예요. 응? 반이 두 개란, 반. 내 발음 이상했나? 반이 두 개란 이야기야. 반이 두 개. 양반이니까. 맞아. 원래 양반이란 것은 문반과 무반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원래 관직적 개념이야. 참고 말하면. 실제로 여러분, 양반이든 중이든 이게 다 과거제도에서 왔다는 거 알겠어요? 문과 합격자 문반과 무과 합격자 무반, 그 두 반을 합쳐서 뭐야? 양반이라 부른 거고요. 원래는 양반은 실제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 관직자만을 양반이라 불렀던 거고요. 그럼 중인은 뭐겠어요? 우리 과거 배웠으면 알지. 조선시대 과거는 문과도 있고 무과도 있고 또 뭐도 있어? 그렇지, 잡과도 있지. 그래서 원래 중인은 이거예요. 잡과 합격자요. 그게 원래 중이냐? 기술관들. 이해가십니까? 자, 아무튼 이거 난지 보도록 하고. 과거지. 원래 양반은, 맞아, 반 두 개야. 문반과 무반. 다른 말로 동반과 서반. 동사라 부르기도 해요. 이거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문이라 안 오죠? 문무지? 서동이라 안 오죠? 동서지? 예고. 우리 언어 조사는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양반집 보면, 응? 실제로 꼭 관직 있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맞지? 그게 나중에 신분적 개념으로 바뀐 거야. 이게 확산돼 간 거야. 문반과 무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가문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신분이 되는 거지. 내가 극단적 표현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 영의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직 얘가 과거를 못 붙었어. 여러분, 질문. 원래 조선 초에 이 개념의 양반은 맞아 틀려? 아니지. 영의정 아들이라도 아직 과거를 못 붙어서 관직을 못 가졌으면, 문반이나 무반에 속하지 않으면 걔는 원래 양반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양인에 불과했던 거야. 하지만 나중에 이게 하나의 신분적 개념 정착되면, 이렇게 가족 가문까지도 양반이 부르면 그때부터는 그게 양반이 되는지 알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기 더 옳은 겁니다. 신분적 사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양반이란 게 두 가지 의미를 띌 수 있잖아. 관직적 개념이 양반일 수도 있고, 아니 신분적 개념이 양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양반이라는 머릿속은 솔직히 요 개념보다는 여기 더 강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양반이란 말이 그 오해를 표현해서 신분적 개념 양반은 차라리 사족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자, 아무튼 그러구나. 원래 양반은 관직적 개념에서 하나의 신분적 개념이 됐구나. 그죠? 그걸 더 정확히 써서, 신분적 개념을 더 정확히 써서 사족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 번 좀 듣고 가시고요. 이에 반해 중인은, 맞아요. 원래 뭐야? 기술관들을 우리가 중인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좀 더 이것도 의미가 확장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도 이제 중인을 포함시킬 것 같아요. 하급관리층들. 그들을 중인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 누가 있냐?
뭐? 중앙아지 하극관리. 요거 놈들이 방갈비 사고 치는 애들이잖아요. 서리도 있고. 그 밖에 지방의 향리도. 어째요? 중인을 넣고. 그리고 토간이 뭔지 잘 몰라요. 그건 난 대용에서 제가 볼게. 그리고 하급장교, 군교, 하급관리층들. 그들을 뭐에 집는다고? 중인에 넣기도 한다고요. 아, 참고로 표현 한번 좀 가르쳐 줘 볼까요? 요 앞에 서리를 뭐라 썼어요? 경아전. 향리를 왜 아전 써있지?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하급관리층 다 어디 살았을까요? 얘들 하급관리층이가 관리잖아. 관아 근처에 살았겠죠. 관아 앞에 살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얘들을 부르는 표현이 이거구나. 관아 앞에 사네. 그래서 얘들이 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배운 게 알아? 향리는 어때? 지방 관아 앞에 살지. 지방을 우리 한 글자로 나눠서 왜? 그래서 얘들이 외아전이고요. 자, 우리 중앙관청의 하급관리를 이제 뭐라 부른지 알겠지? 중앙이니까 서울경자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걔들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라고? 경아전이야. 이해가십니까? 에? 자, 그리고 이건 뭐 일반적 문제는 아닌데 그 한능감 때문에 소개하자면 나중에 우리 이제 여러 신분들의 명부들을 볼 거거든? 이런 향리들의 명부도 이렇게 써있죠. 뭐라고요? 명부니까 이게 뭐예요? 한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하도 많이 봐서 기억나. 아니죠, 안. 그래서 향리 명부는 뭐라 부고요? 단안. 단안은 향리 관련된 이야기구나. 잠깐 봐두시고. 아무튼 중인은 저분으로 치면 기술관들, 작가 출신자들. 하지만 학업관리층들. 여기까지 확산된 거고. 이해갑니까?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뭐가요? 중인된 애들이 있겠지. 누구? 양반집에서. 양반이 한 신분화 됐을 때 누굴 따라내든가요? 차배 자식 따라내잖아요. 그게 중인이죠. 누구? 서울. 여러분 서울 차별받은 거 맞지? 에? 서울은 과거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절대 서울은 과거 봐. 관직에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 홍길동전이 오바야. 솔직히 홍길동을 보고 있으면 걔가 저렇게 억울할 이야기인가 생각이 들어요. 일반 양민에 비해서 꽤 괜찮은 애야. 서울은 뭘 못 봐? 그렇지. 과거 중에 오직 문과를 못 볼 뿐이잖아. 그 승진의 제약이 있는 거고. 맞지? 그걸 우리가 금고라 불렀던 거 기억나요? 서울 금고. 어느 왕 때부터라고? 내가 그 어떤 특정의 사적 감정이 있다고 소개했죠? 태종 소개한 바 있었고요. 됐습니까? 자, 우리 중위까지 봤고, 그리고 일반 백성 상민층을 내려오면 상민의 대표적 뭐가 있고요? 농민이 있을 거고, 그밖에 없죠? 수공업자 있죠? 공장이 있었잖아. 얘들 명부도 있었잖아. 공장 아니라고. 얘들 관용수업 운영했던 얘라며. 얘들 데리고 운영이 관용수업이라며. 그리고 상인도 받죠. 그래서 상인들 장사하면 나라에 허가받았지. 서울에 누가 있었어? 시전들 있었죠. 시전 상인들. 지방에 누가 다녔어? 보부상. 맞아. 그래서 관아상인들이 있었고요. 시전상이나 뭐 보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죠. 뭐라 썼어요? 발음이 돼요? 자, 한 번만 소개할게요. 우리가 보면 여기 아직 끼인 세대가 하나 있다는 거야. 끼인 신분이. 신분은 뭔데요? 가르쳐줄게. 왜 안 써지냐? 쓰자. 신분은 뭔데? 양인이 맞아. 신분은 양인인데 근데 그 여기 하는 일이 뭐가 하는 일이야? 천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분이 뭐냐 물어보면 얘는 양민 맞아. 양인이 맞아. 근데 하는 일이 천할 뿐이야. 이해가시죠? 한번 붙여 읽어볼게요. 뭔데요? 반면 신양역 안 되죠? 실량역천. 두음법칙 실량역천. 실량역천이 뭔지 알겠죠? 그게 양인신분에 속한 거야. 근데 여기 천할 뿐인 거지. 그걸 따로 보는 거야. 자, 실량역 총 몇 개냐? 7개가 있어요. 소개만 잠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7반 천역이 남아있는데 양민족이 7반 천한 역할 하는 거 7개. 여기서 많이 본 적 있지 않아요? 역절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참이 있는 거지. 우리 교통수단 받을 때 역참 봤지? 교통제도에서. 기억나요? 교통과 통신제도에서. 봉수 어디서 봤어요? 봉수에 봤지? 조절 어디서 봤을 것 같아요? 좋은 제도 본 거야. 이거 해야 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이거 우리가 뵀던
교통과 통신에 종사했던 자들, 역참이나 뭐 봉수나 혹은 어디요? 조은에 종사했던 자들. 그게 너무 고된 거야. 여러분 역참이 그 뭐냐? 역절 안 힘들겠어요. 맨날 말똥치고 했는데. 힘들어 죽겠고요. 여러분 배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게 신량적체. 폼 안 나잖아요. 그게 천역이에요. 천역. 천역을 제일 당혹스러운 이것도 있어요. 수군도 있어요. 육군에 비해서는 수군 진짜 고대죠. 그래서 뭐? 천역이야. 외우할 것도 없어. 이게 4개 먼저 바꿔요. 그 밖에 3개만 외우시면 돼요. 혹시 시험 볼 사람들이면. 조례, 나장, 일수. 나장은 여러분 때리는 애고요. 혼자. 예? 조례는 중앙아치 잠이려는 애. 지방에 잠이려는 애. 근데 그렇게 외울 건 없고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이건 정말 시험을 보는 학생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조례, 나장, 일수. 근데 이건 우리 교통과 통신에 맞네? 육군에 비해서 수군 딱 생각, 천역 같네? 진짜 고되니까. 에? 꼭 필요하면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량역천이 뭔지 알겠죠? 양면이 천역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거 천미. 그중에 누구 보자고요? 노비 잠깐 보면. 노비는 자 소유 주체대로 공노비와 또 뭐로요? 산노비라는 거 보신 적 있고요. 산노비도 거주 형태 둘러 쪼개진 거 기억나죠? 주인이 데리고 살 수도 있고 따로 살 수도 있고. 뭐가 있고요? 설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이건 다 들었던 이야기잖아. 자, 이 중에 괜찮은 건 설고예요, 외고예요? 외고죠? 얘는 주인과 따로 사니까 가족도 꾸릴 수 있고 재산도 가질 수 있잖아. 노비치지만 거의 양민과 지위가 비슷했잖아. 대신 뭐 내야 돼요? 몸값 내야 한다니까? 누린 게 많으니까 몸값은 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몸값을 두 글자 뭐라 불렀어요? 신공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납니까? 이해가세요? 산노비 중에는 신공 냈던 외고 노비도 있고요. 공노비도 마찬가지지. 관청에 사는 노비도 있고 관청 밖에 사는 노비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관청에 사는 노비. 이게 좀 낯설죠? 산상이라 부르고. 낯설어요. 조선시대 관청이 근무한 노비는 산상. 관청이 밖에 사는 노비를 뭐라 하느냐? 납공. 왜 납공이라 부를 것 같아요? 얘도 따로 살잖아. 가족 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재산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어. 양민과 비슷하잖아. 뭐 내야 돼? 신공 내야지. 신공을 납부한 노비야. 그럼 뭐라 부르겠어? 그게 납공이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잖아.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알겠죠? 납공인지 알겠지? 요것만 외우면 되겠네? 좀 줄여주는데 그래도 힘드는가요? 이렇게? 그죠? 잠깐만. 그래. 분명히 이런 노비들은 어째요? 신공 납부에 대해 많은 걸 누리고 있단 말이 진짜로. 양민과 거의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잠깐. 근데 여러분 노비는 사람의 재산이야? 재산이죠. 그렇지.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고요. 나중에 유산 상속할 때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부모한테 유산 받고 싶은 건 대표 중에 2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가 뭐야? 그건 땅하고 또 하나 뭐겠어? 노비지 노비. 그 노비는 사고 팔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일종의 재산이라니까요. 그 불쌍한 게 노비인 거고요. 자, 노비 신분 결정 이야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사회적 천시의 대상이 됐다. 혹시 이 사람들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 누구야 누구? 착붙었던 사람들. 기억 안 나? 도살업자. 씨. 우리 고려시대 도살업자를 부른 표현 요거였잖아. 양수척 화척이라 불렀던 뒤에 척 붙어있던 사람들. 기억나요? 이 사람들 원래 출발은 뭐라 하겠어 내가. 출발 이렇게 논란이 있던 사람들이라니까. 가장 대표적 설은 그거라니까. 북방 이민족들. 고려 저 위쪽 살던 뭐 돌골, 여진, 거란 이런 얘들이 따뜻한 남쪽 내려와서 우리 땅 들어와 살았다니까. 고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민족들을 수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던 얘들이 내려와 살았으니까. 걔들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 땅, 고려 땅 들어와서. 우리 호적에도 없었던 얘들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위에 살던 얘들이니까. 내려와서 뭐 했겠어요? 아니, 그 유목민들이잖아. 뭐, 가축도 잘 기르고 해. 그리고 어째요? 그 잘 잡기도 하고 해. 저축도 할 거 아니에요. 껍데기 벗겨서 가죽으로 뭐 제품도 만들고 해. 이거라니까? 근데 얘들 저 북쪽에 있던 애들이니까 우리 얘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 고려 사람들 같이 어울리기 싫었을 거 아니야. 따로 집단적 거주지 이루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냉대와 천시를 받았다니까? 그걸 마음 아프게 생각해 누구라고요?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 세종이라고. 세종이 굉장히 짠했다니까. 쟤들도 우리 땅에 산 지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우리 백성을 받아야지 않냐.
에? 그래서 걔들도 이제 뭐라 부르자? 일반 농민처럼 불러주자.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일반 농민을 부르던 표현 기억나? 뭐라고 불렀어? 그럼 이렇게 불렀잖아. 고려시 일반 백정 뭐야? 농민을 부르는 말 백정이라 불렀잖아. 그래서 누구들도 얘들도 뭐라 부르자? 백정이라 불러주자. 그게 세종 때 이야기라고. 그게 누가 삐진다고? 그럼 삐졌다니까. 아니 내가 왜 쟤들하고 똑같냐고. 이씨. 야 우린 이렇게 부르지 마. 이씨. 그래 누구만 백정이 됐다고요? 이들만 백정 됐다니까. 이게 신백정이라고. 호칭이 역전이라고 했잖아. 세종 때. 기억나죠? 그 도축업자의 호칭이 백정을 남기 시작한 게 조선 세종 이후다. 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신문제 다 봤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어째 법제식 신문제 뭐고요? 양천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나누기 시작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나누기 시작했다. 단상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각 신분만의 특징들을 잠깐 보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노비의 신분 결정 원칙 잠깐 볼까요? 노비 신분 보면 노비가 결혼한 케이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예요? 아, 노비에서 노가 뭐랬어? 남자 노비를 노라 부른다겠지? 여자 노비를 비라 부른다겠잖아. 그래서 합쳐 노비라 부른다겠잖아. 아버지가 노비인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엄마는 능력 있나 봐요. 양이 여자로 결혼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에? 여자 노비 능력 있는 거예요. 양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만난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 맞아요? 이 사이 자식 받겠죠. 자식 뭐예요? 여기 자식 뭐예요? 노비지? 자식 뭐예요? 노비지? 자식 뭐예요? 노비죠? 우리 들었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 네 글자로 불렀지. 뭐라고요? 일천즉천이라고. 이게 일천즉천이라고. 노비는 뭐 어머 아빠 어느 한자 노비면 자기가 노비라니까. 기억나요? 그런데 태종 때 이 중 하나가 노비가 아니었던 거야. 태종 때. 뭐가? 보세요. 이게 노비가 아니었던 거야. 요건 양민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자식은 누구의 신분을 따라간 거야? 여기라면? 아버지 신분 따라간 거 맞지? 그걸 이렇게 불러. 노비? 한자를 썼대. 미안해. 한글 썼어야 돼. 여기는 한글 썼어야죠. 여기는 괜찮은데. 미안해. 내가 진짜 오바야. 나 진짜 다음부터 반성호 한글 많이 쓰도록 할게요. 노비, 종, 부법. 누굴 따랐다야? 아버지 따랐다는 이야기죠? 자, 목적 딱 보이죠? 목적 뭐야? 이거 태종 때 온 거거든? 목적 말해봐. 씨. 여러분, 노비 종부법을 일천즉천 노비 종부법을 했단 말은 노비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야? 양민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야? 양민 숫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잖아. 목적 딱 저기 있지 않아? 뭐에 안정? 국가? 재정에 안정. 노비 군대 안 간다니까. 세 안 낸다니까. 그 조선 초에 나라의 재정이 튼실해지게 바랄 거 아니야. 그래서 태종이 실시했던 게 바로 뭐야? 노비 종부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재정이 안정된 뒤에는 다시 어째요? 다시 일천즉천이야. 난 조선 후기 때 잠깐 하나 넣을게. 요거 노비 종부도 있으면 뭐도 있겠 노비 종 뭐도 있겠죠? 노비 종 뭐도 있겠지? 종보로 써 있어? 노비 종모. 오케이? 이것도 목적이 뭔지 보이지? 노비 종모면 뭐가 해당된 거야? 여기 해당된 건 이건 조선 후기 때 이야기지. 이게 양민이라는 이야기잖아. 맞죠? 목적 뭐야? 국가 재정의 안정이지.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일천즉천이라 노비 종부로든 노비 종모로든 목적은 국가 재정의 안정이구나. 이해갑니까? 조선 초에는 노비 종부로 한 적이 있었다. 저 후기 때 노비 종모는 되게 중요하게 들을 거라서 난지 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노비 신분 결정도 확인했습니다.